소니가 제 토트넘 커리어를 구했어요.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고국으로 되돌아갔겠죠. 그를 향한 감사의 마음은 10번을 설명해도 모자랄 정도예요. 저는 국가대표에서 네이마르도 제수스도 만나봤죠. 하지만 오히려 그들보다도 손흥민이 더 친근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 선수단들은 모두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달리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손흥민에게 우승 트로피를 안겨주는 것이죠. 저도 이제는 원톱 스트라이커 포지션을 포기했어요. 그 위치에는 저보다 더 잘 어울리는 선수가 있기 때문이죠. 소니의 우승을 위해서라면 측면이든 중앙이든 미드필더든 전부 뛸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그 누구보다 자격이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이번 시즌 반드시 그 헌신이 보상받았으면 좋겠네요. 히샬리송이 과거 토트넘에서 방출 직전까지 몰렸다는 것이 알려져 큰 화제입니다. 히샬리송은 브라질 리그에서 뛰던 시절부터 원더키드로서 엄청난 관심을 끌었었고 브라질 국가대표팀에도 일찌감치 발탁되며 어린 시절부터 상승가도를 걸어왔는데요. 브라질 플루미넨시에서 곧바로 프리미어 리그로 직행하였고 에버튼에서 보여준 그의 활약상은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무려 6천만 유로에 가까운 이적료를 투입하며 히샬리송을 영입했고 이 선수가 토트넘 최전방 3톱의 한 축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했는데요. 그러나 토트넘 이적 직후 히샬리송의 커리어는 꼬일대로 단단히 꼬여버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콘테 시절 토트넘이 역대 최악의 성적을 내기는 했었으나 히샬리송 스스로의 경기력도 아주 형편없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난 시즌은 리그에서 단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하였고 히샬리송은 기량 하락과 동시에 정신적으로도 무너져 내리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경기 내내 제 위치를 찾지 못하며 경기장을 헤맸고 초점 잃은 두 눈은 허공을 응시하며 제대로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듯이 보였는데요. 특히 히샬리송은 최악의 결정력을 팀 동료들이 만들어주는 찬스를 모두 날려버렸으며 결정적인 골 찬스를 놓친 공격수는 팬들의 격렬한 비난에 직면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샬리송은 외관과는 달리 굉장히 여린 마음의 소유자였고 자신을 향한 언론들의 공격에 평점심을 유지 못하며 더욱 멘탈이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는 자신감 하락으로 이어졌고 경기력을 더욱 밑바닥을 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컨디션은 국가대표팀에서도 이어졌고 형편없는 경기력으로 인해 벤치로 쫓겨난 히샬리송은 눈물까지 흘렸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히샬리송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토트넘의 상승세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는데요. 특히 셰필드전 극적인 역전승은 모두 히샬리송의 원맨쇼라고 할 수 있었으며 95분까지 끌려가다 막판 2분 만에 2골을 꽂아 넣는 이 기적과도 같은 승리는 토트넘이 현재 리그 1위를 달릴 수 있게 만든 1등 공신 경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저번 시즌 최악의 시즌을 보낸 히샬리송은 이번 여름 방출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자신도 진지하게 팀을 떠나는 것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힘든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가장 먼저 건넨 것이 손흥민이었고 손흥민의 도움 덕택에 아직까지 토트넘에서 남아 주전 경쟁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인터뷰를 통해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적 직전 손흥민의 도움을 받은 것은 히샬리송 하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핵심 수비수로 활약하고 있는 로메로도 이번 여름 이적에 더욱 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로메로도 저번 시즌 토트넘의 형편없는 성적을 보며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고 결국 유럽 대항전 진출마저 실패하고 팀의 주축 선수이던 케인이 나가버리자 진지하게 이적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메로는 손흥민이 주장환장을 다는 것을 보고 딱 1년만 더 견뎌보자며 다짐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이번 시즌 토트넘의 포백은 리그 최고의 수비라인으로 평가받으며 영입생 반더벤과 로메로의 센터백 조합은 상대 공격수 입장에서 그야말로 통곡의 벽이었습니다. 사실 케인마저 미넨으로 팀을 옮긴 판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토트넘의 핵심 선수들이 이적을 고려하고 있었고 자칫하면 토트넘은 공중분해될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요. 만약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뛰어난 선수 관리 능력과 손흥민의 리더십이 아니었다면 이번 시즌 토트넘의 베스트 라인업은 없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결국 평소 팀 동료들을 도와주던 손흥민의 성품이 팀을 위기에서 구해낸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캡틴 손흥민의 리더십 아래 토트넘은 하나로 뭉치며 리그 최고의 조직력을 발휘하고 있고 현재 9경기 무패 행진을 질주하며 리그 선두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손흥민은 에이스 공격수로서도 리더로서도 구단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고 결국 토트넘은 최근 다시 한번 손흥민에게 재계약 서류를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언론 매체에 따르면 손흥민에게는 1년의 추가 연장 옵션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조만간 토트넘이 이 조항을 발동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팬들은 째째하게 1년 연장을 시키느니 차라리 리그 최고급의 대우를 해주며 최소 5년 연장을 하라며 그릇이 작은 토트넘 보드진들을 욕하고 있는데요.
손흥민의 계약을 1년 연장해봤자 고작 2026년이야. 그 뒤에는 손흥민을 팀에 안 남길 거야. 토트넘은 더욱 구단 운영을 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되었지. 그는 토트넘이 자랑하는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레전드야. 이쯤 됐으면 주급을 좀 인상해줄 만도 하지 않아? 손흥민이 돈을 안 밝혀서 군말 없이 재계약을 해주고 있는 거지. 다른 선수들 같았으면 이미 사우디 리그의 제안을 받았을 때 토트넘을 떠났을 거야. 손흥민은 고작 20만 파운드밖에 못 받고 있어. 다른 클럽의 공격수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형편없는 금액이지. 토트넘은 최근 스타디움을 새로 지으면서 유럽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어. 이쯤 되면 이제 돈을 좀 쓸 때도 됐지 않아? 언제까지고 허리띠를 졸라매기만 해서는 진정한 빅클럽으로 남을 수가 없어. 투자를 거부하는 팀은 결국 다시 중하위권 클럽으로 되돌아갈 거야. 결국 팬들은 앞으로 토트넘이 몇 년 동안 리그에서 계속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미리 핵심 선수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며 장기 재계약으로 팀에 묶어둘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손흥민은 토트넘이 트로피를 못 든다면 팀을 떠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손흥민의 대체자를 찾을 수 없죠. 과연 이번 시즌이 끝나기 전 레비 회장이 어떤 조건을 손흥민을 찾아올지 기대되네요. 항상 빠른 소식을 전하는 스마트 코리아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